네, 네 번째 쾌펜 특강 시작하기 앞서서 저번 주, 저저번 주, 저저저번 주 했던 내용 짧게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저저번 주 첫 번째 시간은 지구 기본 특강이었는데 지구 기본 특강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 가로선을 무슨 선? 위선 그렇죠. 위선으로 나타내는 위치를 위도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 딱 가운데 위도 적도 중심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을 북반구 남쪽을 남반구라 했어요. 우리는 북반구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했었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위도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는 이유 바로 일사량 때문인데요. 자 태양열이 저희도에 이만큼 들어가면 똑같은 양의 태양열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저희도 지역에는 보다 좁은 면적에 집중되고요. 고위도 지역에는요 같은 양의 태양열이 넓은 면적에 비스듬하게 퍼지기 때문에 저緯도가 덥고 고緯도가 춥다. 그래서 저緯도 쪽은 열대 기후가 주로 나타나고 고緯도 지역은 냉대나 한대 기후가 주로 나타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적도 찾는 법 세 군데에 점 찍고 이으면 되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호, 인도 차이나반도 끝에 있는 싱가포르, 에콰도르의 키토. 이제 여기서 선을 안 그을게요. 이거 세 개 선 찍고 알아서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전축 몇 도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게 자전이었는데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채로 자전을 하는 탓에 북반구랑 남반구의 계절이 정반대가 됐었어요. 맞아요. 남반구가 지금 이거 보면은 남반구가 태양빛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시기이므로 남반구의 여름 반면에 북반구는 빛을 조금밖에 못 받고 있는 시기이므로 북반구는 겨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남반구 여름이니까 몇 월 정도예요? 12월, 1월, 2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인 남반구에서 고위도 지역에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야 현상은 여름에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까지 했었었고요. 두 번째 세계의 지역 구분에서는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죠. 앵글로 아메리카랑 라틴 아메리카 나누는 거였어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미국하고 캐나다를 묶어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는 그럼 언어적으로는 영어를 쓰고 종교적으로는 교회, 그래서 개신교 믿었었죠. 자, 멕시코부터 요 남쪽까지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했었어요. 라틴 아메리카는 누구의 식민지배?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여기가 에스파냐고 여기 작은 데는 포르투갈입니다. 여기에 식민 지배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럼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언어적으로는 에스파냐어랑 포르투갈어를 쓰겠죠? 종교적으로는 그렇죠. 성당 가톨릭을 믿었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 문화권인 국가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면적이 가장 넓은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썼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스파냐어를 썼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강 대기대순환에서는 뭐 했었냐면은 일단 기억해야 될 원리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한다고 했었죠. 왜냐면 공기가 가열되면 팽창해서 밀도가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니까요. 그거를 상승기류라 했었고 자, 공기가 위로 상승하다 보면은 이제 기온이 낮아져 가지고요. 기체 상태의 공기가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구름이라고 했었고 결국 구름이 쌓이다 보면 비가 내리게 되니까 자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 결국 강수로 이어진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원리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차가워지면 공기가 수축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공기들보다 무거워지게 되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는 거고요. 그렇게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려가는 공기의 흐름을 하강 기류가 발달했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그러니까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분다. 라는 것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대기대 순환할 때 가장 어딜 먼저 보시라고 했냐면 적도 지역을 가장 먼저 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적도 지역이 태양 일사량이 가장 많아서 가열이 잘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도 부근의 땅은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가열이 될 거예요. 그럼 땅이 가열되면 땅 위에 있는 공기도 가열됐었죠. 자, 그러면 가열된 공기는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고 방금 했죠. 근데 위로 상승하면 또 뭐가 된다고 했어요? 구름이 돼서 비를 내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의 하늘은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많았었어요. 그렇게 자 하늘 위로 올라간 공기는 비를 내리기도 하고요. 어디로 퍼진다고 했냐면은
고위도 지역으로 퍼지다가 몇 도 부근에서 식어서 가라앉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30도 부근이었어요. 자, 30도 부근에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간다. 이 30도 부근, 30도 부근에서 공기가 냉각돼서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적도 부근의 지표면 지금 공기가 여기 적도 부근에서는 위로 상승해 버렸으니까 지표면 근처에는 공기가 별로 없음. 자, 공기가 별로 없는 상태, 공기 적은 상태를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30도 부근, 요 30도 부근은 공기가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땅으로 내려갔으면 땅에 공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땅에 공기가 많은 상태, 공기 많은 상태를 뭐라고 불렀어요? 고기압.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기압.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공기가 많은 쪽, 고기압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 저기압 쪽으로 부는 거니까 다시 30도 부근에서 여기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부는데 요 바람이 얘네들 북동무역풍이 되는 거고, 다시 고기압에서 적도로 불어오는 요 바람이 얘네들 저기압, 이렇게 남동무역풍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적도 부근에는 무슨 기압 발달했어요? 적도 부근 저기압이잖아요. 그 적도 부근에 발달하는 저기압을 우리가 적도 수렴대 혹은 열대 수렴대 혹은 적도 저압대 혹은 열대 저압대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됐었고요. 30도 부근에 발달하는 고기압대를 뭐라고 했었냐면 30도 부근에 발달하는 고기압대 아열대 고압대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복습하고 그 다음에 4강 자 쾌펜 특강 알아보도록 할게요. 쾌펜 특강에서는 여러 가지 기후가 나오는데 그 각각의 기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시간은 없고요. 이제 쾌펜의 기후 구분에 있는 기호들, 그 다음에 간단한 기후 그래프 해석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쾌펜이란 사람은 독일의 기후학자, 기상학자예요. 날씨를 연구하는 분인데, 근데 이 날씨에 따라서 날씨가 서로 다르다는 거는 기온도 다르고 강수량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후가 대략적으로 몇 도 미만, 몇 도 이상이면, 혹은 강수량이 대략적으로 몇 미리 미만, 몇 미리 이상이면은 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식물들을 식생이라고 부를 거예요. 식생에 이러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났었다.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이제 기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강수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후를 구분해 놓은 게 쾌펜의 기후 구분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쾌펜 씨는 그래서 여기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 대까지 만드셨는데 나중에 이제 고산 기후를 다른 분이 추가하셔서 고산 기후가 추가돼서 이제 총 14개의 기후가 나온 게 기후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자, 중학교 사회에서는 딱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 대까지만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부적인 기후까지는 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세부적인 기후까지 한번 기후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적도에 가까운 저희도 지역이 일사량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알 거예요. 태양이 수직에 가깝게 내리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도 부근이 가장 덥고 이제 고위도 지역이 가장 추웠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열대, 건조, 온대, 냉대한대 순서대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 패턴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완전히 딱 그게 들어맞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쪽 보면은 여기 적도 찾을 때 여기 점 찍으라고 했던 데 중에 하나예요. 어디예요? 맞아요.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였어요. 근데 키토는 지금 보면 위도상으로 딱 적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당연히 열대 기후겠네. 엄청 더운 기후일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보면은 이 키토 쪽 아메리카 대륙 쪽에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안데스 산맥이 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키토라는 도시는 이 열대, 다른 열대 기후들처럼 굉장히 덥지 않고 이렇게 연중 서늘한 고산 기후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위도에 따른 기후 분포가 딱 열대, 건조, 온대 딱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점. 왜냐하면 해발 고도, 방금 키토 같은 것처럼 해발 고도의 영향도 있고, 혹은 육지랑 바다의 분포도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순으로 나타난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쾌페는 기후 구분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쾌페는 기후 구분은 강수량과 기온에 따른 기후 구분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온에 따라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조 기후는 강수량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온에 따라 구분되는 열대, 온대, 냉대, 한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온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장 추운 달의 기온, 최고로 추운 달, 최한월이라고 해요. 최한월 평균 기온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 그러면 제일 추운 달이 최한월이니까 제일 더운 달은 뭐겠어요? 그렇죠. 최난월이라고 합니다. 자, 최한월과 최난월의 기온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최한월 기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하 3도랑 18도에 이제 체크를 먼저 해놓고 최난월 같은 경우에는 0도랑 10도에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가장 더운 열대 기후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열대 기후의 구분 기준은 기온이 이제 가장 추운 달 최한월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면 열대 기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추운 달 제일 추울 때도 18도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더운 지역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장 추울 때도 18도보다 높으면은 이거를 열대기후라고 하고요. 열대기후의 기온은 A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기후를 열대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요. 자, 요 세 개가 열대기후, 열대기후에 속해요. 근데 방금 열대기후의 구분 기준이 뭐였었어요? 그렇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높았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18도에 한번 선을 그어보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그을게요. 18도에 선을 그는 방법은 20도 살짝 밑에다가 찍고 이게 18도겠죠? 이 정도면은 선을 이렇게 쭉 긋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하늘 그리고 이 기후 그래프에서 먼저 기후 그래프 보는 법 알아야겠네요. 자, 요 막대 그래프가 강수량입니다. 이제 그 강수량은 요쪽을 보시면 되고요. 요 꺾은 선 그래프는 기온이에요. 요쪽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12월 달 강수량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12월 끝에 찾아서 이렇게 한 300ml 정도 되네요 라는 뜻이고요. 7월 달에 기온을 알고 싶어요. 그럼 7월 달 찾아서 기온 꺾은 선그래 보니까 대략 30도 정도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최하늘 가장 추운 여기는 모든 달이 대부분 30도 정도네요. 모든 달이 다 18도보다 확실히 높으니까 열대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여기도 가장 추운 달이 여긴데 18도 선이 지금 여기잖아요. 가장 추운 달도 18도보다는 덥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열대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가장 추운 달이 여기 정도인데 18도보다 높네요. 그래서 열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온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기후가 온대 기후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온대 기후의 구분 기준은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래요. 조금 스펙트럼이 넓죠? 맞아요. 열대 기후가 최하늘이 18도보다 따뜻해야 됐다면은 온대 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영하 3도랑 18도 사이에 위치해 있을 때 그 기후를 우리가 온대 기후라고 하고 온대 기후의 기호는 C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와 18도 사이에 있는 요 기후대를 온대 기후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되뇌어 볼게요. 온대 기후의 구분 기준은 그렇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랑 18도 사이. 그럼 이것도 바로 기후 그래프로 한번 알아보게요. 자, 이 네 개의 기후가 온대 기후예요.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라고요? 그렇죠. 온대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니까 선을 두 개 그어 보면 되겠네요. 자, 0 살짝 밑에 영하 3도 찾아서 찍고 영하 3도를 한 번에 이렇게 그어 보는 거예요. 영하 3도 요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몇 도 사이라고 했어요. 영하 3도랑 18도 사이니까 20도보다 살짝 밑에다가 선 한번 찍고 그어 봅시다.
이렇게 쭉 어긋나지 않게 잘 그었나요? 잘 그었어요. 자, 18도. 자, 최하늘이 영하 3도랑 18도 사이인가요? 네, 맞네요. 최하늘이 영하 3도랑 18도 사이인가요? 네, 요 사이에 들어오네요. 최하늘이 영하 3도랑 18도 사이에 들어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아, 그래서 C 온대로 시작하는 기후들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온대보다 조금 더 추운 기후예요. 냉대입니다. 온대보다 조금 더 춥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 냉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요. 가장 추울 때 영하 3도보다 춥거든요. 이렇게. 냉대 기후는 그래서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이렇게 추운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최나널도 한번 봐야 돼요. 냉대 기후는. 그래서 최나널에는 가장 더울 때는 10도보다 위로 올라가 10도보다 더 더워야 냉대예요. 그래서 냉대 기후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로 최하늘 가장 추울 때는 영하 3도보다 더 춥고 최나물 가장 따뜻할 때는 10도보다 더 높다. 자, 그럼 이거를 연교차의 관점에서 보면은 연교차라는 거는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랑 가장 더운 달 평균 기온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해요. 자, 그럼 냉대 기후는 가장 추울 때는 영하 3도보다 밑으로 쭉 더 내려가야 되고 가장 더울 때는 10도보다 위로 더 쭉 올라가야 되니까 연교차가 그렇죠. 큰 기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연교차가 큰 기후가 냉대 기후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되뇌어 봅시다. 냉대기후 구분 기준 뭐였어요? 그렇죠. 최나널이 영하 3도보다 춥고 최나널은 10도보다 따뜻하다. 그럼 이것도 바로 기후 그래프에서 해석해 봅시다. 여기 두 개가 냉대기후예요. 자, 냉대기후 최하늘은 제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영하 3도니까 영하 3도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도니까 10도면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냉대 기후 최하늘이 영하 3도보다 낮나요? Yes. 최하늘이 영하 3도보다 낮나요? Yes. 그다음 최난월은 10도보다 높나요? Yes. 최난월은 10도보다 높나요? Yes. 바로 D. D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냉대 기후를 1차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리가 어디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여기밖에 자리가 안 남았죠? 여기가 누구의 자리일까요? 맞아요. 한대기후의 자리예요. 그래서 한대기후는 이제 자리가 어디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요. 여기밖에 안 남아있다. 여기가 뭔데요? 최나널이 10도보다 아래일 때. 그래서 최나널이 10도보다 미만일 때 한대기후라고 합니다. 알겠죠? 가장 따뜻한 달도 10도보다 춥다는 뜻이에요. 가장 따뜻한 달에도 10도보다 추운 게 한대기후인데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 최나널 10도보다 아래면은 한대잖아요. 근데 최나널이 10도보다 아래라는 거는 9도여도 한대 기후인 거고 영하 30도여도 한대 기후인 거예요. 맞죠? 조금 같은 한대 기후에도 차이가 좀 심하죠. 그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대 기후는 두 개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최나널이 10도보다 아래이긴 하지만 근데 10도보다 아래긴 한데요. 10도랑 0도 사이일 때, 10도랑 0도 사이일 때는 조금 따뜻한 한대 기후예요. 조금 따뜻한 한대 기후. 그래서 여름이 최난월에 10도, 0도랑 10도 사이라는 거는 0도랑 10도 사이면은 얼음이 녹는 온도입니다. 그러면 땅도 조금 녹을 테고 땅에 약간의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이끼 정도는 자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툰드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한대 기후 중에서 최난월이 0도에서 10도 사이일 때를 우리는 툰드라 기후라고 합니다. 무슨 기후요? 툰드라 기후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여름에 이끼 같은 아주 작은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툰드라는 그래도 조금 따뜻한 한대 기후였는데 여름에도 0도보다 낮을 때 여름에도 0도보다 낮다는 건 여름에도 꽝꽝 얼어 있어서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후는 EF라고 쓰고
빙설기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한대기후 최나널 가장 따뜻한 달이요. 10도보다 추워요.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최나널이 0도랑 10도 사이면은 조금 따뜻한 한대기후, 이끼 정도는 자란 한대기후, 툰드라고요. 최나널 가장 따뜻할 때도요. 0도보다 추워요. 여름에도 얼어 있다는 빙설기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대기후 그래프도 한번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두 개가 한대기후입니다. 한대기후의 구분 기준이 뭐라고요? 그렇죠. 최나널이 10도보다 아래여야 돼요. 그럼 10도에다 둘 다 여기 10도니까 최나널이 10도보다 아래. 자, 최나널이 10도보다 아래인가요? 네, 맞아요. 최나널이 지금 10도보다 아래 있고요. 여기도 최나널이 10도보다 아래에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둘 다 똑같은 한대기후인데 굉장히 좀 차이가 커 보이죠. 여기는 그래도 조금은 따뜻한 한대기후 같은데 여기는 엄청 추운 한대기후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한대기후 중에서도 조금 따뜻한 한대기후, 툰드라 기후라고 했었죠. 툰드라 기후 구분 기준은 최나널 0도에서 10도. 그러면 0도에도 선을 한번 그어보면 되겠네요. 최나널 0도에서 10도이면 툰드라. 자, 여기가 이제 0도에서 10도 사이로 올라오는 시기가 보이죠? 그럼 이 기후는 한대기후 중에서도 조금 따뜻한 한대기후. 그래서 여름에 이끼 같은 식물이 자라는 툰드라가 되는 거고요. 요 기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따뜻한 달도 0도보다 훨씬 춥네요. 그렇죠? 이거는 여름에도 0도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꽝꽝 얼어붙어 있는 무슨 기후? 빙설 기후다. 이런 식으로 한대 기후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는 이제 그 기온에 따라서 구분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엔 강수량으로 구분하는 건조기후입니다. 자, 강수량으로 구분하는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도대체 얼마나 돼야 건조기후냐면요. 바로 1년 내내 온 비를 다 합쳐도요. 500mm보다 적었을 때 그걸 건조기후라고 불러요. 500mm가 어느 정도냐면 참고로 제가 있는 전주시의 연평균 강수량이 한 1200에서 1300mm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전체도 한 1300mm 정도 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연강수량 500mm라는 건 굉장히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한 환경이 나타나는 기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강수량 500mm 미만인 기후를 건조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은 499mm 내리는 거랑 1mm 내리는 거랑 차이가 또 크죠. 그래서 이 안에서 조금 더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연강수량이 0에서 250mm일 때 이거는 비가 완전 거의 안 온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그 조그마한 풀도 자라기 힘들죠. 풀에 안 자라니까 이제 모래만 남겠죠. 그래서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강 수량 0에서 250일 때 사막 기후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막은 이제 건조 기후가 B인데 사막은 대문자 W로 써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강 수량이 250에서 500. 그러면 어느 정도 비가 조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조금 오면은 짧은 풀 정도는 자라서 이제 초원지대가 형성이 되고 그 초원지대에서 양 풀어서 이 양풀 뜯어먹이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경관이 나타나는 기후대가 바로 스텝 기후예요. 그래서 건조 중에서도 비가 조금 오긴 와요. 250에서 500mm 오기 때문에 짧은 푸르 초원이 나타나는 지역이 스텝 기후고 스텝 기후는 비 대문자 S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기후 그래프에서 바로 건조 기후 찾아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두 개가 건조 기후예요. 건조 기후는 기본적으로 연강 수량이 500mm 미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먼저 카이로 볼게요. 카이로는 이제 연 강수량이 사막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강 수량 0에서 250이죠. 얘네들을 다 합쳐도 250 여기네요. 얘보다 키가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사막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스텝 기후 같은 경우는 연강 수량이 500mm 미만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다 합쳤을 때 500보다 작기 때문에 스텝 기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1차 기후 구분은 끝난 거예요. 열대인가, 온대인가, 냉대인가, 건조인가, 한대인가. 그래서 기온이 얼마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면은
열대, 온대, 냉대, 한대인 거고 강수량이 몇 미만이면은 건조인 거다.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짓는 방법을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뒤에 붙는 기호들. 그러니까 이 A 열대는 열대인데 무슨 열대야? 열대는 열대인데 무슨 열대야? 온대는 온대인데 무슨 온대니? 온대는 온대인데 무슨 온대니? 냉대는 냉대인데 무슨 온대야?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문자 F입니다. 소문자 F는 습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중 습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연중 습윤하다는 의미는 어느 한 시기가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아니면 압도적으로 건조한 그런 시기가 없이 골고루 강수량이 온다는 것을 의미가 하는 거죠. F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연중 습윤하다는 거니까 건기가 딱히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F가 붙은 기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열대에서 AF가 있고요. 온대에서 CFB가 있고요. 온대에서 CFA가 있고요. 냉대에서 DF가 있는데 참고로 이 친구 이거는 대문자 F는 습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문자 F만 습윤하다는 뜻입니다. 얘네들을 기후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F를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그렇죠. 연중 습윤 강수량이 골고루 온다가 핵심입니다. 강수량이 골고루 온다. 자, 먼저 여기에요. 물론 강수량이 좀 크게 집중되는 부분이 크게 좀 유독 많이 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 애들이 딱히 강수량이 꿀릴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면은 골고루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보고요. 자, 열대는 열대인데 무슨 열대야? 강수량 골고루 1년 내내 비가 골고루 많이 내리는 열대야. 그래서 AF라고 이거를 열대 우림 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강수량 골고루 오는 기후 찾아봅시다. 강수량 안 골고루, 안 골고루, 안 골고루, 그냥 거의 없어. 안 골고루. 강수량 여기 있다. 강수량 골고루인데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 온대는 온대인데 무슨 온대야? 강수량 골고루 오는 온대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 뒤에 이제 A가 붙어요. 소문자 A는 소문자에는 뭐냐면은 최난울이 22도보다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얘도 강수량이 골고루 와. 그럼 얘도 온대는 온대인데 무슨 온대야? 강수량 연중 습윤한 강수량 골고루 온대야. 근데 이 친구는 뒤에 또 소문자 B가 붙어요. B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보다 아래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또 F 붙을 만한 게 뭐가 있나요? 강수량 골고루 오는 걸 찾아봅시다. 강수량 얘가 강수량 그나마 좀 골고루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냉대는 냉대인데 무슨 냉대야? 강수량 골고루는 냉대야. 그러니까 연중 수분한 농대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문자 F 이런 식으로 기후 그래프에서 구현되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소문자 S. 소문자 S는 썸머 드라이. 여름이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여름이 건조하대요. 대부분의 기후는 여름이 강수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쾌페너 기후구분에서 배우는 기후 중에 거의 유일하게 여름이 유독 건조한 기후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냐면 바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쾌페너 기후구분에서 저 썸머 드라이 소문자 S가 붙는 기후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지중해성 기후. 그럼 이걸 해석해 볼까요? C. 온대는 온대인데 소문자 S. 썸머가 드라이한 온대야. 바로 지중해성 기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썸머가 드라이한 기후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여기 있네요. 자, 지중해성 기후. 온대긴 온대인데 썸머가 드라이한 온대. 여름 지중해성 기후 바로 여름이 건조하니까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근데 여기도 여름이 건조한 거 아닌가요? 여긴 여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는 북반구 사람이기 때문에 7월 달이면 여름이다. 여름이 건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7월 달의 기온을 한번 봐봐야죠. 자, 7월 달의 기온 보면은 여기가 다른 계절 다른 시기들에 비해서 7월 달 기온이 유독 낮죠. 이거는 7월 달이 겨울이란 뜻이고 7월 달이 겨울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긴 남반구고요. 결국 여기는 겨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른 시기에 비해 건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고온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여름이 고온하고 건조하면은 식물들이 수분을 뺏기기가 쉬워요. 수분이 증발하기 쉬워서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수분 증발이 좀 잘 안 되는 식물, 잎이 두껍고 단단하고 나무 껍데기 딱 두껍고 키도 좀 작고 그런 나무를 이제 경엽수라고 하는데 경엽수에는 대표적으로 포도, 올리브 뭐 오렌지 나무, 코르크 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걔네를 재배하는 농업을 또 수목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포도, 올리브 이런 거 재배해서 특히 포도 같은 거 굉장히 달콤한 포도가 많이 열리고요. 그 포도를 이용한 이제 와인 생산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CS 소문자에 쓰는 뭘 나타낸다? 그렇죠. 여름 건조를 나타낸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썸머 드라이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겠어요. 소문자 W 윈터 드라이도 있겠죠. 겨울 건기. 자, 겨울 건기가 나타나는 소문자 W를 쓰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소문자 W를 쓰는 데가 먼저 AW 열대인데 겨울이 건조한 이걸 사바나 기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대 온대인데 겨울이 건조 이거 딱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온대 겨울 건조 기후에 속하고요. 냉대인데 겨울이 건조한 냉대 겨울 건조 기후에 있어요. 이것도 기후 그래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W 소문자 W가 뭐라고요? 윈터 드라이 겨울이 건조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사바나 기후 AW 여기가 겨울 건조한 기후예요. AW 자 겨울 건조한 거 어떻게 알아? 겨울을 먼저 찾아야 돼요. 겨울 먼저 찾으려면은 기온 그래프에서 기후 그래프 속에 있는 기온 그래프에서 기온이 낮은 시기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12월은 겨울, 7월은 여름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온이 낮은 시기가 겨울인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시기가 기온이 낮은 시기라 이 시기가 겨울인데 겨울이 보면은 강수량이 적죠. 그래서 겨울이 건조하다. 그래서 윈터 드라이 W를 붙이는 겁니다. 어, 사바나 기후, 겨울이 건조한 열대 기후였었고요. 두 번째, 온대 기후에서도 겨울이 건조한 기후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기후라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온대 겨울 건조 기후 C 하고 윈터 드라이 W가 되는 건데 보면은 그렇죠. 이 시기나 이 시기가 겨울인데 겨울이 건조한 게 볼 수 있죠. CW 기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냉대 겨울 건조 기후도 있습니다. DW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겨울이 건조하네요. 이렇게 냉대 겨울 건조 기후까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소문자 W는 뭘 나타낸다? 겨울 건기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M 계절풍 몬순은 건너뛰고요. 자, A랑 B는 아까 했던 거예요. 최난월 평균기온 22도 이상, 22도 미만인데 어디에만 해당이 되냐면은 딱 여기에만 해당이 돼요. CFA랑 CFB. 자, 온대면서 연중 수분이면서 이제 B라고 하면은 최난월 평균 기온 22도 미만이 되는 거고요. 자, 온대면서 연중 수분이면서 A면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이다.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 밑에부터는 이제 대문자예요. 대문자 S, 대문자 W, 대문자 T, 대문자 F 나오는데 이 S는 이 서멀 드라이 아니고요. 이 W도 윈터 드라이가 아니에요. 이 S는 뭘 나타내는가는 스텝 그러니까 짧은 풀의 초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후? 그렇죠. 건조 기후에서 사막보다 비 좀 더 오는 기후가 스텝 기후였잖아요. 그래서 스텝 기후는 뭐 할 때만 쓰냐면은 그렇죠. BS일 때만 써요. 대문자 B, 대문자 S입니다. 스텝 기후는 건조는 건조 기후인데 비가 조금 오긴 해요. 그래서 짧은 풀의 초원이 나타날 때 그 스텝 기후 쓸 때 B 뒤에다 건조 기후를 나타내는 B 뒤에다가 짧은 풀의 초원을 의미하는 스텝 대문자 S를 쓰는 게 스텝 기후 기호였습니다. 아시겠죠? 대문자 W도 마찬가지예요. 자, 건조 기후 중에서 비가 진짜 거의 안 와서 초원조차 자라지 않아, 풀조차 자라지 않아 모래만 남아 있어 사막을 나타낼 때 B하고 대문자 W를 쓰는 거고요. 대문자 T 얘네는 한대 기후를 나타낼 때 쓰는 알파벳이에요.
자, 둘 다 ETEF로 나타내는 건데 한대 기후 최나놀 평균 기온 10도 미만인 기후였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따뜻한 한대 기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도보다 미만인데 0도에서 10도 사이일 때는, 그러니까 여름에는 0도에서 10도 사이까지는 올라가 가지고 그 시기에 땅도 녹고 이끼 같은 애들이 자라는 그런 기후가 툰드라 기후라고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럴 때 한 대 뒤에다가 쓰는 대문자 T가 툰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밑에 F, EF 한 대긴 한 대인데요. 네, 졸라게 추운 한대 기후라는 뜻이겠죠. 맞아요. 빙설 기후입니다. 이 빙설 기후 같은 경우에는 최나놀 여름에도 0도보다 추워서 연중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기후. 이게 빙설 기후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기후까지 다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뭐 분포 지역은 양이 많아서 이렇게 분포 지역을 알아본다기보다는 굳이 강조드린 건 딱 한 기후의 이제 기후 지역만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뭐 모의고사도 잘 나올 테니까요. 자, 지중해성 기후의 분포 지역 다섯 군데만 한번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왜 계속 강조하냐고 했냐면은 거의 모든 기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어느 시기가 건조한 기후? 그렇죠. 여름이 건조했어요. 그래서 온대 중에서 S 서멀드라이 모든 기후 중에서 이 소문자 S 서멀드라이 붙이는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CS 기후,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의 분포 지역 다섯 군데만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중해성 여름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는 이름 그대로 지중해 근처에 지중해 연 안에 가장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연두색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예요. 알겠죠? 지중해 모르면 뭐라고 했어요? 지중해 모르면 자중해. 죄송합니다. 자, 유럽이랑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했는데 이 근처에 이렇게 연두색을 표시되어 보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느 시기가 건조하다? 여름이 건조하다. 근데 지중해성 기후가 꼭 지중해 근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거든요. 그 몇 군데를 빠르게 체크를 해 보자고요. 먼저 아프리카 끝으로 쭉 내려오면은 맨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국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2010년 월드컵이 열린 곳으로도 유명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응원 도구 부부젤라 뿌뿌뿌 하는 게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서남쪽 끝에 여기서 여름 건조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 말 그대로 오리지널 지중해 근처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 여기는 북반구잖아요. 그럼 여름 건조라고 하면은 몇 월이 건조예요? 그렇죠. 6, 7, 8월이 건조겠죠. 그런데 여기는 남반구의 지중해잖아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여름이 건조하다는 의미는 몇 월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니까 여기에서 여름이 건조하다는 뜻은 그렇죠. 12월, 1월, 2월 이때가 건조하다는 거 이런 것 정도 좀 유의해 두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남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죠. 여기서도 여름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요. 자, 이렇게 회초리처럼 생겨가지고 세계에서 남북으로 제일 긴 나라 있다고 했어요. 회초리처럼 생겼어요. 이 회초리로 뭐 할래? 너를 칠레. 칠레의 가운데 부분, 칠레의 중앙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중해성 기후 CS가 나타납니다. 여기도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죠. 그래서 아까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에 포도 잘 생산해가지고 그걸로 와인도 생산한다 했잖아요. 칠레 와인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미국의 뭐 이쪽 캘리포니아 해안인데 미국의 그냥 서부 해안으로 외웁시다. 미국의 서쪽 해안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중해성 기후,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럼 얘는 지금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죠? 맞아, 맞아. 그럼 얘네도 여름 건조하다는 것은 얘는 몇 월이 건조해요? 얘네랑 마찬가지로 6, 7, 8월 정도가 건조한 거예요. 알그랬죠? 알그랬죠가 아니라 알겠죠? 자, 그리고 얘네는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니까 여름이 건조하다는 의미는 이 친구들한테 몇 월이 건조한 거예요? 12월, 1월, 2월 정도가 건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쾌페는 기후 구분에서 강조할 만한 내용은 끝났고요. 좀 잘 지금 알려드린 내용만 좀 잘 알아두신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